보통 어머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최상위까지 하고 뭐 중학교 때는 A급 블랙라벨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됐다라는 부분이 어떤 성향, 어떤 그 느낌인 건지를 조금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문과형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반복해서 풀다 보면 문제 유형을 외우다시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수가 나오기 힘든 구조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이들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영상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시험 대비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학생들 수학에서 문해력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언어적인 문제인지를 궁금해 하셔서 저도 급하게 구해서 시험 문제를 분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그 중학교 시험이 서술형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점점 높아져 가는 추세였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아이들이 서술형 평가를 안 봤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4월 중후반부터 거리두기가 제재되면서 아이들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학교들이 예전처럼 시험이 부활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술형 비중도 높아졌고,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를 받아본 것 같아요. 일단 점수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온 이유는 단답형 위주의 이런 주관식 문제들, 아니면 객관식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지금 서술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것 말고도 그냥 문제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힘들었구나, 왜 국어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비단 이 동네 학교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요즘 그런 분위기여서, 제가 봤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나 중1인 아이들은 다음 혹은 그 다음 해에 보게 되는 시험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얘네들이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코로나 시즌에 시험을 봤던 거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시험 문제들도 서술형이라든지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대비를 하려면 꼭 필요로 했었고, 한때 얘가 이 팬데믹 시즌이 되기 전까지는 서술형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정부 방침,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100% 서술형으로 보는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50%, 그리고 최소한 뭐 어느 정도는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었는데,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좀 유야무야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체감하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객관식이나 단답형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 있고, 그리고 중1 때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라고 해서 서술형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마 건성건성 대충 이렇게 넘어간 친구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고, 비단 서술형이다 아니다 라는 문제 말고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봤더니 굉장히 그 수학적인 능력도 요구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언어적인 능력까지 좀 많이 요구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는 평균이 50점 정도, 그럼에도 이제 100점은 한 3명 정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중간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상위권이야 뭐 어떤 문제를 내도 걔네들은 해결을 하는 아이들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 그룹에서 제가 봤을 때 90점대 이상 나오는 아이들이 아마 80점 나오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아는 것 위주가 아니라 시험을 좀 보기 위해서는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쓰는 거에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거의 기출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애착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만들어내시겠지만, 새로 이제 창조를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기존의 문제들, 나왔던 그런 유형들을 나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예 접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고요. A급이라든지 이런 심화 교재에서 조금 믹스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깔끔하지 못하고 계산이 좀 복잡한 것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의 질문에, 한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 수능형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본인 것만 이렇게 따박따박 했던 친구들은 이 생각 방향의 전환에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숫자 자체가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했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서 접근을 했어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고 이런저런 시도 끝에 하게 되면 놓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강남의 서초 쪽에서 서초에 조금 난이도 있다는 학교들의 시험 문제를 보면 대체로 좀 그랬었거든요.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험은 망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그냥 봤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혹은 90점. 그러지 않고 이 문제는 뭐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는 그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시험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들은 당장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아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어도 문제 자체가 그냥 명확하게 쉽게 간단하게 구해서 이거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의 온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얘를 변형했다 하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언어에 수학적인 내용이 녹아있다 보니까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 연산이 아니라 그냥 문제 자체를 좀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중등 과정에서 A급 정도, A급 이상의 그런 심화 교재를 풀었을 때 그 유형에 익숙해서 그냥 대입하듯이 풀었던 아이들은 아마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제를 풀 때 이런저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던 아이들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험 문제가 어렵긴 했지만 아마 이렇게 가는 게 수학적인 학습,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하는 아이들, 중등 과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빠른 선행이 아니라 그 개념을 조금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A급을 잘 풀어야 돼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우듯이 이렇게 해결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점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예 써먹을 수 없는 방법이고, 그나마 중학교에서는 그 정도를 해도 점수대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중학교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거나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에서는 점수 받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들 알고 계세요. 기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빠른 진도에 밀리다 보면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점차 분위기는 과정에 충실한 그런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시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등학교의 학습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라 되는 건데, 설령 지금 중학교 시험이 좀 쉽다고 하더라도 그냥 100점을 맞니 안 맞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 아이가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학교 내신이 특목고 가는 아이들 아니면 거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디딤돌이 되는 건지는 조금 살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공부인데 단지 어떤 심화 교재까지 했다라가 아니라 이 심화 교재를 어떻게 얼마나 깊이 있게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한 건지 점검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